안녕하십니까? 이렇게 2학기를 맞이하네요. 나름 비대면 수업보다 대면 수업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네요. 비록 온라인 수업이 익숙치 않고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이고 우리 서로 새로운 수업 방식에 적응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럼 이번 학기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내용은 1학기 책 D편 10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강의 계획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0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1장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10장과 12장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11장 극좌표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극좌표 11장 1절 4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극좌표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극좌표라고 하는 거는 평면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평면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느냐면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왔던 직교좌표계라는 게 있었죠. 그 직교좌표계는 평면을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었나 생각해보면 다 수직 개념, 직교 개념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극좌표계를 하기 전에 기존에 우리가 평면을 수학적으로 표현했던 직교좌표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교좌표계부터 먼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 P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로축인 우리가 흔히 수평축, X축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세로축, 수직축에 해당하는 흔히 우리가 보통 Y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만나는 교점을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기본축, 시작축을 다 수직이 되게 한 다음에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P라는 점을 각각의 축의 수선의 발을 그려서 그 수선의 발에 대한 길이, 그래서 첫 번째 가로축에 해당하는 좌표, 그 다음에 세로축에 해당하는 좌표의 쌍으로 평면의 위치를 표현한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배우려고 하는 극좌표계는 평면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겠습니다. 극좌표계. 극좌표계는요, 기준축 두 개가 필요하지 않고요. 기준축 하나로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시선 혹은 시초선 혹은 시계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시작하는 선에서부터 기준점, 극점이라는 기준점 원점 하나를 가지고 그 내가 표시하고 싶은 아까 그 평면 위에 있는 특정한 점 T가 있다면 이 원점에서부터 현재 위치까지의 거리 R과 그 선분과 시작선과의 사이각, 그 편각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 즉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를 기준점과의 거리와 기준선과의 사이각인 편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극좌표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와 차이가 있는데 얼핏 그림으로 봐도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선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직교좌표와 극좌표의 상호관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둘의 연결관계를 보기 위해서 같은 평면에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직교좌표, 수직 개념에 있는 직교좌표에 우리가 같은 점을 x, y라고 하고요. 또 그 같은 점을 극좌표계, 극좌표 시스템에서는 그 점이 즉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r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r과 세타로 이런 관계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평면에 그렸어도 어떤 사람은 그러면 x와 y와 r과 세타의 관계가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식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이 그림을 이해한 다음에 그 옆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식에서 x와 y와 r의 관계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x와 y와 r의 관계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요 길이 직각으로 서로 만나는 거였고 가로 x, 세로 y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인 이런 상태의 서로 상호 관계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떠올릴 수 있는 수학적 관계 중에 가장 간단한 거,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와 y를 r로 표현하는 관계식으로 하나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쪽 극좌표계에선 세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x, y가 아닌 r과 세타로 표현할 때 r은 이렇게 x, y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타는 x와 y로 어떻게 전환해서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세 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학적 식은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까 이거 분명히 r과 세타로 바꾼다고 했는데 저기는 r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 저기는 저식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서 제곱근으로 빼셔도 됩니다. 아직은 나중을 위해서 제곱이나 제곱근 표현이 불편해서 외우기 편하라고 제곱식으로 써놓은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식에서도 관계식만 써놨고 정확하게 세타로 표현하려면 1학기 때 배웠던 아크 개념을 이용해서 아크 탄젠트 x분의 y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좌표 시스템도 낯설고 어려운데 1학기 때 겨우 근근히 이해한 아크까지 기호를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현재는 변환하기 이전 상태의 식이었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다 이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좀 익숙하라고 식을 편한 쪽식으로 제가 변화 공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x와 y를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익숙한 x, y 직교좌표를 썼던 걸 r과 세타로 변화하는 변화 관계식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x와 y 기존에 썼던 거를 r과 세타로 바꾸는 건 바꿨지만 바꿨다 하더라도 우리는 r과 세타에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식이 주어져도 나는 이 r과 세타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직은 직교좌표인 x, y로 봐야 뭔지 이해하겠어 하고서 r 세타로 표현된 거를 원래 x, y로 바꿔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r과 세타로 표현된 걸 x로 바꾸려면 r과 세타와 x 세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은 그 다음 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세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근데 아까 목표가 뭐였어요? r과 세타를 x로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식이 아니라 r을 이쪽 세타 쪽으로 바꿔서 r 코사인 세타는 하고 x로 쓰면 r과 세타를 x로 표현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또 r과 세타를 y 변수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r과 세타를 이번에 y로 연결을 시켜야죠. 이렇게 얘네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관계는 얘처럼 사인 세타는 r분의 y다. 물론 아까 설명하고 똑같이 얘네들은 서로의 세 개의 문자를 연결할 수 있는 수학 구조의 가장 간단한 식을 쓴 거지만 여기 목표는 r과 세타를 y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r 사인 세타는 y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식 보시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r 세타를 익숙한 xy로 변화하는 변화식은 이거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조금 나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이 변화식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 핵심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모르시면 극좌표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푸시기가 힘들므로 이 공식을 꼭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아까 방향을 맞춰서 설명을 했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꼭 이 공식이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 공식에서 두 개를 분리해서 외우시는 것보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식을 쓸 때는 얘네들을 다 한꺼번에 같은 식에 쓸 때가 있으므로 이쪽 변환 저쪽 변환 이렇게 나눠서 외운다기보다 r과 세타를 xy로 바꿀 때 xy를 r 세타로 바꿀 때라는 식으로 이해해서 네 개의 식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교좌표와 극좌표의 관계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식으로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뭐 좌표 시스템 설명도 조금 낯설었는데 식을 보니까 더 어려워서 대부분 학생들이 극좌표 변화식부터 들으면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특히 그 다음 식들 보면 너무 복잡해서 많이들 포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소문까지 있냐면 이거 뭐 겨우 한 챕터인데 이거만 포기하고 말지 뭐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 뒤에 책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표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그리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쓰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재미있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평면을 지금까지처럼 무조건 수직 개념인 직교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어떤 해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도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기엔 식이 너무 복잡해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겁나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예를 들어준다면요. 흥미있는 예를 들어준다면 우리가 평면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안내 방송을 해줄 때 우리 오른쪽으로부터 3m에 거기에서 수직 방향으로 4m의 목표물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 방송을 해주는 것보다 2시 방향에 5m 거리에 목표물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 방송을 해줬을 때 훨씬 더 두 번째 방법으로 알려줬을 때가 머릿속에 그 위치가 빨리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모든 평면의 위치를 기존에 써왔던 직교 개념보다는 지금 새로 배우는 극좌표 개념이 우리 사람한테는 좀 더 머릿속에 빨리 인지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실 건데요. 그러기에는 더 뭐 사람답다고 하긴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이미 우리는 평면을 직교좌표계로 너무 익숙하게 해왔는데 이제 그 직교좌표로 다 외워져서 모든 함수까지 다 표현했던 걸 왜 좌표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서야 극좌표를 알려주느냐. 처음부터 극좌표를 알려주지. 처음부터 극좌표를 하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함수들 보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면 하나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하려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때 방식으로 가장 편안한 수직 개념인 직교좌표계를 썼다면요. 우리는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이런 삼각함수들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평면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새로운 방법으로 재해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했지만 이런 항법 같은 거에 자주 나오는 어떤 시스템이니까 이걸 평면을 보는데 새로운 해석이라고 해서 재미있게 흥미있게 받아들이시면 아 그래 평면을 갖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새로운 관점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 즐겁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식이 복잡해 왜 저래 이러면은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시고 이걸 보시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쉬운 예부터 한번 바로 우리가 접해보도록 하죠. 예제 1번 제가 교과서 이하고 조금 순서를 다르게 했는데요.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쉽게 좀 재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요 반지름이 A인 원 누가 봐도 다 아는 원이에요. 이 원을 갖다가 극방정식으로 바꿨으면 했을 때 이 극방정식으로 바꾸려면 조금 전에 변화식에 의하면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까지 써왔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였던 이 원은 극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r은 a 이런 상태의 간단한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인 원이다. 그러면 r은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식에서 이렇게 간단한 마치 상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방정식은 변화식 익힐 겸해서 처음 했지만 이 자체의 극방정식으로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극방정식 그래프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y는 지금까지 직교좌표에서 fx
x와 y에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식들로 주어지죠. 그렇지만 모든 게 x, y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가끔 y는 a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y는 a, 이 식에 x가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x와 상관없이 x가 어떠한 값을 갖든지 모든 x에 대해서 y는 획일적으로 a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직선이 되듯이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좌표 시스템은 r도 있고 세타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타 얘기 빠졌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r은 f 세타라는 어떤 세타에 따른 r 방정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타가 빠지고 r만 나타났다는 건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세타와 상관없이 어떠한 세타에 대해서든지 a를 유지한다는 거죠. 뭐가요? 거리 r이 a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가 a를 유지하는데 어떠한 세타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바로 세타가 30도든 120도든 뭐 180도 어느 세타에 대해서든 얘가 획일적으로 똑같은 a를 유지한다. 그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처음에 저거 반지름이 a인 원이었어 라고 해서 그래서 원을 이렇게 표현하나 봐로 알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방정식을 보자마자 어떠한 세타에 대해서든 상관없이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획일적으로 a를 유지하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인 원이야 하고 이렇게 극방정식답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방정식 예를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예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는요. y는 x. 저 식도 우리가 직교방정식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함수죠. 그런데 저거를 지금 극방정식으로 바꾸려면 아까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라는 변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다 보면 x분의 y는 1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젠트 세타가 1이 돼서 탄젠트 값이 1이 되는 거는 우리가 2파이 범위 안에서는 세타가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 두 개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변화식으로 바꿨어요. y는 x라는 직선을 극방정식으로 바꾸면 세타는 4분의 파이, 세타는 4분의 5파이다. 공식에 대입해서 끝 이렇게 아니라요. 얘 또한 이 방정식 자체를 극방정식 자체를 그래프를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직선이었으니까 얘도 직선이었겠지가 아니라 극좌표 시스템에서 저 그림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아까 이쪽에서 y는 우리가 자주 쓰는 fx에서 조금 전에 y는 a 뭐 이런 상수 나왔었어. 지금 쟤는 뭐냐면 x는 b 이렇게 상대 변수 r 변수가 안 나타난 거예요. 세타 변수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아까 y는 a도 있지만 x는 b처럼 얘도 r 변수는 안 나타나고 세타 변수만 나타난 거예요. 그럼 똑같죠. 우리가 얘 그릴 때 상대 변수 y 변수하고 상관없이 x만 일정한 b를 가지면 되죠. 모든 y에 대해서 이렇게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r 변수하고 상관없이 세타만 4분의 파이를 유지하면 된다. 그럼 아까 세타 판각은 기준선 우리가 보통 그 시선을 x축으로 많이 잡고요. 극점을 원점으로 잡는데 여기에서부터 벌어진 값 4분의 파이를 유지하면 이 판각을 4분의 파이를 유지하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0.1이든 2분의 1이든 뭐 1이든 2든 어떠한 r에 대해서든 상관없다 하다 보니까 이 직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4분의 5파이다. 4분의 5파이. 여기에서도 어떠한 r에 대해서도 상관없으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극방정식으로까지 바꿔봤고 그림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극방정식에서 어떤 상황을 해본 거냐면요. 아까 직교방정식에서 y는 x는 각각 상수 유형에 해당하는 즉 r은 a, 세타는 뭐 4분의 파이나 b 같은 이러한 상수들을 지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항상 이렇게 상수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x와 y의 서로 상호 관계, 상호 관계 굉장히 복잡한 것도 우리 많이 했지만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가장 간단한 y는 x같이 조금 전에 한 예처럼 x와 y 가장 간단한 y는 x라면 이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듯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r은 상수, 세타는 상수 이런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r과 세타를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말고 r은 세타라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r은 세타다. 그래프를 먼저 한번. 지금은 우리가 조금 전 두 개는 얘와 얘는 직교방정식에서 끌고 오다 보니까 미리 그림을 알고 식만 바꿨어요. 그러고서 거꾸로 걔네들을 극방정식으로 그림을 이해시켰다면 이제는 극방정식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요거를 직접 두 가지 연습한 걸 가지고 r은 세타다라고 하는 거는 극방정식으로 봤을 때 어떤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지우는 사이에 여러분도 가끔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어떤 학생 한두 명 정도는 대답을 하는데 대부분 잘 못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지우는 사이에 생각 다 하셨나요? 참고적으로 r은 세타다. 그러면 세타가 0일 땐 r도 0일 거예요. 세타가 6분의 파이면 r도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면 2분의 파이 하면서 세타 편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맞게 r도 똑같이 커질 것이므로 우리가 0일 때는 0, 편각이 벌어지면서 커지면 커질 때마다 r이 같이 커지니까 이런 상태로 커지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 그림은 이와 같은 교과서에 있는 이와 같은 그림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저거를 약간 일부 구간만 좀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를 요만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더 돌 수가 있잖아요. 여러 바퀴. 그 여러 바퀴 돌았을 때의 버전이 그 다음 그림. 잠깐만요. 예, 이런 그림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조금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돌았을 때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r은 세타다를 그림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림은 그럼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보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연필을 잡기 시작할 때부터 선 그리기 연습하는 공책에서 봤을 거예요.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엄마랑 이렇게 막 선 그리기 뱅뱅 돌리면서 했었을 텐데요. 곡선 그리기. 근데 그 이후에 초등학교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수학책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함수 표현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도 어려워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극방정식으로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r은 세타, 지금 배웠던 r 개념과 세타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전은 이렇게 간단한데 그래프도 이런 것까지 이해가 됐고 극방정식도 이해가 됐는데 거기 써놨듯이 아까 문제에서 써놨듯이 반전은 얘를 거꾸로 직교좌표로 바꿀 때가 문제예요. 그럼 얘를 직교방정식으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과서에 써있는데 제가 정리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다. 직교좌표로 바꾸려면 우리가 아까 변화식에 R쪽을 어떻게 해도 안 되고요. 세타 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탄젠트 정도 처리해주는 방법.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탄젠트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탄젠트는 직교로 바꾸기 위해서 x분의 y로 바꾸지만 이쪽 좌변에 있는 얘는 루트 r 자리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누가 봐도 불편한 음함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식이 되는 거죠. 즉 직교방정식으로 표현이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굳이 직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극방정식으로 하면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표현되는 걸 이렇게 억지스럽게 직교로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방정식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함수들 그리고 복잡한 직구를 표현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지만 극방정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간단한 함수들도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면
그 극방정식도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예제에 걸맞게 예제 그 다음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지금 코사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의 다양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코사인으로 바꿔서 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R은 4사인 세타다. 조금 전에 방정식 직교로 바꿔봤죠? 그럼 얘도 직교로 바꿔볼 거예요.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 사인 세타가 있는데 사인 세타만 놔둬서는 직교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R배를 양변에 똑같이 시켜주면 얘는 Y로 바뀌어지지만 좌변에 있는 이 R이었던 건 제곱이 되면서 X제곱 Y제곱으로 바뀌어져서 떡하니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저 4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직교 방정식 공식에 대입하니까 반지름이 2인 1이 되는 거죠. 중심이 물론 Y축으로 이동됐지만 그래서 이러한 직교 방정식이 하나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비교가 되겠지만 아까 R은 A다. 얘가 1이었다면 저 4사인 세타도 즉 R은 A 사인 세타는 중심이 Y축으로 이동된 1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예는 5번은 교과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코사인인데 이번에 제가 4사인 했기 때문에 2코사인 세타로 바꿨어요. 그러면 숫자가 다 4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2도 있고요. 4도 있는데 걔네들의 상호 관계를 좀 이해시켜 주려고 변화를 주려고 교과서에 4가 있어서 저는 2로 하나 바꿔봤습니다. 그럼 2코사인 세타는 조금 전에 R은 4사인 세타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R배 시켜서 변화시키면 결과식 직교좌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요거는 조금 전 예제하고 똑같아서 방식은 똑같아서 양변 똑같이 R배하고 X제곱 Y제곱 바꾸고 해주면 돼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는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제 1이죠. 중심이 이번에는 X축으로 1만큼 이동된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왜 사인도 하고 코사인도 두 개 비교도 비교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극방정식을 매번 직교방정식으로 바꾸니까 1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극방정식 자체로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모른다고 했을 때 즉 우리가 직교방정식으로 가지 않았을 때 저걸 극방정식 자체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변하는 편각 세타에 대한 R의 대문표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Y는 fx에서도 제일 처음 그림 그릴 때 무슨 작업을 했어요? 직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렇지만 직선에서도 그랬지만 2차 포물선만 해도 x에 대한 y 변화하는 테이블을 0일 때, 1일 때, 2일 때, 뭐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해서 테이블로 그 함수들 값을 쭉 대입해서 점을 먼저 찍죠. 그 대응표처럼 여기에서도 편각 세타에 대한 R의 대응표를 특수각에 대해서 몇 개 찍어봤어요. 그러면 편각이 0일 때는 R이 2래요. 즉 2,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분의 파일 때는 R이 루트 3이니까 뭐 여기서는 루트 3,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파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3분의 파일 때 1이니까 1, 루트 3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의 점을 마킹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되니까 0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고요. 문제는 그 다음 점이에요. 3분의 2 파이 R이 마이너스 1이에요. 계산하면. 우리 지금 여태까지 R이 거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리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고 보면 여기에 지금 3분의 2 파이라고 하는 이쪽 각을 180도 돌린 이쪽 각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된 거 보실 거예요. 즉 우리가 마치 벡터에 1이면 마이너스 1은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돌리듯이 여기에서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없다가 아니라 저 마이너스 1을 마치 벡터처럼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될까?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 걔도 역시 180도 돌린 이쪽 각에서 길이가 루트 2만큼. 이쪽에 있는 6분의 5파이도 반대로 180도로 돌린 이쪽 방향에서 루트 3만큼. 그 다음에 파이였을 때 마이너스 2는 역시 180도 돌린 이쪽에서 거리가 2인 점으로 마킹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이렇게 마킹이 됐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돌린 것까진 그렇지만 걔네들을 가지고 이 마킹하는 것 가지고 이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얘는 변화식을 봤기 때문에 쟤는 이렇게 원이 되겠지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이사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정말 원으로 메꿔졌을지 이게 꾸불꾸불할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다음 예제들,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예제들에서 보면 왜 얘네들이 이렇게 꾸불꾸불하지 않고 매끈한 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제 보여질 텐데요. 이제 일명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하다 보면 요거는 이런 원으로 간다는 거를 유추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5번에서 얘도 물론 직교에서 미리 그림을 알고 갔지만 극방정식에서도 얘 역시 원이 된다는 거, x축의 접한 원이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r들 분명히 아직 거리여서 마이너스 r을 몰랐어요. 그러면 극좌표에서 r이 음일 때와 이제 세타도 음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타가 음일 때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극좌표 표현 중에 우리가 r이 음일 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r이 음일 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아까 말했듯이 세타를 180도 반대 방향 돌린 점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r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 그림 지금 지워졌지만 180도 다 반대 방향으로 간 거에 해당하는 포인트에 r로 넘어갔죠. 그 다음 세타가 0보다 작을 경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타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세타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의각, 즉 마이너스 세타는 양의각인 세타 방향으로 돌리는 것 반대 방향인데 시계 방향으로 돌 때가 마이너스 세타 방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즉 세타 방향과 양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그 세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4분의 3파이만큼 돌렸을 때고 만약에 그때 길이가 1이면 1,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세타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지만 그럼 조금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법으로 같은 이 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쪽에서 보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지만요. 이쪽 관점에서 보면 양의 방향 세타 방향으로 봤을 땐 분명히 4분의 5파이예요. 물론 지금 길이가 똑같이 1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점은 꼭 그렇게만 표현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얘가 한 바퀴 돌고 와서 4분의 13파이여도 또 똑같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같은 이 점을 음의 방향, 양의 방향,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여러 바퀴, n 바퀴도 돌을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배웠던 마이너스 r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4분의 파이인데 r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r 표현과 마이너스 세타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지금 배우셨고요. 그러다 보면 교과서 예제 아마 1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좌표 변환하는 문제가 있어요. 혹은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변환하는 예가 있는데 변환 공식 외울 겸 학생들한테 꼭 문제를 풀어보라고 숙제를 내면 제일 많이 질문을 거꾸로 해요. 그 다음 시간에. 교수님 저랑 답이 틀린데요. 제가 틀렸나요? 아니면 어떤 학생은 확신에 차서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맞는데 책이 틀렸나요? 오타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오타가 아니라 아마 이 얘가 교과서에 있는 예인데 거기에서는 이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꾸라는 예였던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꾸는 거나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바꾸는 변화 공식은 알려줬는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극좌표 표현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려고 여기 표현법 여러 개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2분의 6파이다. 그럼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2분의 6파이도 있지만 아까 마이너스 R 개념을 이용하면 180도 반대로 가 있는, 즉 6분의 7파이에 마이너스 2면 똑같이 얘가 되는 거예요. 6분의 7파이에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또 6분의 이쪽 파이로 6분의 파이에 2가 되는 거죠. 요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표현이 있을까요? 저 표현이 6분의 1, 11파이로 마이너스 11파이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11파이에 대신 거리는 2. 그래서 R이 양인 것만 해도 표현이 이렇게 두 가지고요. 마이너스 R로도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세타가 양이냐 마이너스 세타냐에 따라서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즉 같은 R을 양으로 잡고도 세타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혹은 R을 마이너스로 잡고 세타를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각각 표현하는 사람마다 그 문제 답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이 틀렸고 여러분이 틀렸고가 아니라 다 맞는데 표현이 여러 개다 보니 거기에다가 걔를 거기에서 여러분이 n바퀴까지 돌리진 않았지만 n바퀴까지 돌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셨던 건데, 이렇게 여러 개의 표현이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극좌표 점 표현하는 걸 배웠는데요. 거기에서 점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간, 즉 극좌표 구간, 극좌표 집합, 어떤 집합 단위로 표현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뒤에 14장, 15장에서 그런 그 구간으로 표현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차피 극좌표 표현을 배웠으니까 구간까지 같이 확인하고 가시면요. 첫 번째 예 먼저 보시겠습니다. R은 마이너스 3에서 2, 세타는 4분의 파이. 앞에서는 R은 2, 세타는 4분의 파이 점으로 줬다면 세타는 정해줬지만 R을 이렇게 구간으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세타가 일단 4분의 파이인데 R이 무제한 다 되는 게 아니라 R은 2에서 마이너스 3까지다. 그럼 이렇게 빨간 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간 표현하는 방법 하나 배워봤고요. 다음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R은 0보다 작고 세타가 4분의 파이이다. 그럼 얘를 나타내는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똑같이 아까처럼 4분의 파인데 이번에 R이 음이다. 이런 표현을 갖겠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R만 구간으로 준 게 아니라 세타도 0에서 2분의 파이라는 구간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삼각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 1사분면, 흔히 말해서 1사분면 구간 안에 R은 1에서부터 2까지다. 이런 구간으로 표시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으로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R 얘기는 빠졌고 세타가 3분의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구간. 그럼 얘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처럼 그 세타가 3분의 2파이에서 6분의 5파이면 어떠한 R을 가져도 상관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모든 R이 되다 보니까 요 사이에 있는 영역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좌표로 집합 혹은 구간까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 그릴 때 그 이 코사인 세타 그림 그릴 때 마이너스 R도 독특했지만 대칭이라든지 지금 그런 어떤 반대편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럼 급방정식에서도 대칭성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우리 교과서 419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X축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했을 때는 R 세타 대신 R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해도 동일한 방정식, 여기에서 동일한 세타 변화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가질 때 X축 대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요.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즉 Y축 대칭인 각에 대해서 같은 R을 가지면 Y축 대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은 R 세타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R 세타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은 마이너스 R 개념은 배웠어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요 점은 같은 표현을 바꿔서 파이 플러스 세타, 세타 플러스 파이로 보셔도 돼요. 180도 반대로 갔을 때 얘네들이 값이 똑같아지면 우리는 얘를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저렇게 완성적으로 그려졌을 때는 뭐 얘를 마이너스 R 세타로 주어졌든 R에 파이 플러스 세타로 주어졌든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이 쉽게 보여요. 문제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림을 모르고 식을 주고 그 그림을 분석해야 될 때는 얘가 X축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낯선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그럼 또 대칭성까지 확인해야 돼.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하지만 거꾸로 그런 대칭성을 이용하면 나는 얘를 0에서부터 365도까지의 전체 그림에 대한 데이터를 몰랐지만 X축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0에서 180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Y축 대칭이다.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몰랐어요. 그렇지만 얘가 Y축 대칭이라고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대한 데이터의 그림만 가지고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원점 대칭도 마찬가지죠. 난 얘 그림을 모르지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 0에서부터 180도까지, 지금 얘는 마치 여기 구간이 없어서 그렇죠. 0에서 180도까지만 알면 반대쪽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저 대칭축이 X축, Y축이라든지 혹은 X축 원점, 이렇게 두 가지 대칭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 1사분면의 각만 가지고도 나머지 전체를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대칭성을 알아두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나 저렇게 서술적인 말로는 이해가 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방정식으로 지어졌을 때 저 대칭성을 직접 판단하는 방법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변화식으로 제가 바꿔봤는데요. 그 앞에 그 교과서에 있는 거를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X축 대칭 같은 경우는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 즉 그 플러스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로 갔을 때 같은 R을 가지면 X축 대칭이라고 표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그 편각 자체가 Y축 대칭 포인트인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 각각의 R이 같이 대입됐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를 Y축 대칭이다. 원점 대칭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R 개념으로 교과서에 써놨고 혹은 얘를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R이 익숙하지 않으면 양의 R로 집어넣고 파이 플러스 세타 180도 돌려져 있는 저거와 값이 같으면 우리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정식은 교과서 표현을 조금 익숙하려고 했지만 이 방정식은 구조가 어떤 거냐면요. 극방정식을 F는 R 세타라고 하는 이런 상태의 방정식. 즉 우리는 아까 어떤 상태의 방정식을 봤어요. R은 F 세타, 즉 R은에서 세타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 이런 방정식으로, 즉 우리가 직교 방정식에서 봤을 때 흔히 Y는 fx 양함수 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XY도 저렇게 양함수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필요에 의하면 이렇게 음함수적인 표현을 갖듯이 얘도 극방정식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주 쓰는 양함수적인 표현이 아니라 음함수적인 표현으로 지금 공식을 써놓은 거예요. 글로 써놓은 것보다는 식이라서 조금 여러분이 쉽게 와닿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주로 다 접하는 극방정식이
저 음함수보다는 이 양함수 버전이 더 많을 것이므로 얘를 양함수 버전으로 대칭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양함수 버전으로 그 대칭성 판정하는 방법은 함수를 이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가 같으면 x축 대칭,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세타가 같으면 y축 대칭, 파이 플러스 세타와 세타가 같으면 원점 대칭이다. 훨씬 여러분이 쉽게 대입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방정식의 대칭성 판정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은 1 코사인 세타다. 조금 전에 배웠던 대칭성 먼저 적용을 해볼까요? 1 세타를 F 세타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니까 F 세타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웠던 대칭성 판정법에 의하면 X축 대칭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는 이미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아까처럼 물론 특수각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특수각을 0에서 파이까지만 가지고 그 마킹을 한 거죠. 특수각 뭐 3분의 파일 때, 2분의 파일 때, 3분의 2 파일 때, 파일 때. 너무 줄여서 이거 가지고 이 그림이 180도 돌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 사이사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직교좌표에 대해서도 너무 듬성듬성하면 0에서 1 사이에 2분의 1, 4분의 1 뭐 더 차곡차곡 이렇게 꼼꼼하게 메꿔넣듯이 여기에서도 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뭐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여기 3분의 2 파이, 4분의 3 파이 이런 거 몇 개 더 대입하면 값이 더 메꿔지긴 하는데요. 사실은 얘는 나중에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몇 개 좀 마킹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걔를 X축에 대칭하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쟤를 얘 완성된 그림 보시니까 느끼셨겠지만 심장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심장형으로 마치 우리가 X제곱 처음 배울 때야 점 마킹해서 막 점 세밀하게 2분의 1, 4분의 1 메꿔놓지만 나중에는 2분의 1, 4분의 1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된 곡선이야? 2차 포물선이야? 하고 외워서 이제는 2차 포물선 정도는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외워져 있는 사람처럼 그림도 안 그리듯이 얘도 거의 지금 처음이야. 왜 이렇게 특수각도 다 안 채워놓고 그 뭐 일반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꼼꼼하게 채워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물론 집어넣으면요 얘가 조금 더 불편한 숫자로 1-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조금 그 숫자 자체도 불편하지만 더 작은 숫자들이에요. 6분의 파이 3은 1-2분의 루트 3, 1-2분의 루트 이렇게 쟤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더 불편한 숫자지만 패턴은 이렇게 되고요. 메꿔놓으면 마치 이런 심장형이 되고 걔를 180도 회전이동해서 대칭이동으로 완성하면 심장형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심장형 교과서에도 그 예제 8번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교과서에 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코사인형으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해서 두 가지 유형 한번 비교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 예제 얘도 제가 조금 교과서 예제하고 다르게 1 마이너스 사인 2 사인 세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는 대칭성 먼저 확인하려고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었더니 F 세타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었더니 일치해요.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얘도 참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조 그림을 보시면 아까 특수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셨을 거예요. 특수가 마음에 안 들고 그 듬성듬성 아까 뭐 더 작아지지만 불편한 수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그 특수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 x에 대한 그 지금 1 마이너스 얘가 지금 2 사인 세타인데요. 얘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세타 변수에 대한 그 r 값이 직교좌표처럼 그리면 저런 그림이 되죠. 사인을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2 사인 세타를 180도로 돌린 다음에 다시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저런 그림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절편이 이제 즉 r이 0이 될 때가 세타가 저기가 6분의 파이하고 아마 6분의 5파이. 그럼 여기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r이 1에서 0까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0일 때 r이 1이고요. 여기 6분의 파이일 때까지, 평각 6분의 파이일 때까지 서서히 줄어서 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0에서부터 즉 6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0에서부터 1까지 가는데 그냥 1이 아니라 음의 1이니까 얘네들이 180도로 다 반대로 넘어가서 1인 게 마이너스 1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분의 파이에서 이쪽 r이 0이 되는 이쪽 6분의 5파이까지 1에서 서서히 줄어서 절대값 줄어서 0까지 가요. 그러면은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까지 이 구간도 길이가 음의 길이로 1에서부터 0까지 가는 거야. 근데 얘가 180도로 반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180도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쪽에 2분의 파이 때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상태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분의 5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 가면 0에서 다시 1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6분의 5파이 포인트 세타가 6분의 5파이 이쪽 세타에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 갔을 때 서서히 늘어나서 1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3파이까지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 1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로 늘어나죠. 3까지로 하고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3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줄어드냐면 2파이까지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1까지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래서 저걸 구간별로 그림을 분석하면 지금 선이 길이 관계를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보면 0에서 6분의 파이까지가 1에서 0까지로 바뀌고요. 6분의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절대값은 0에서 1까지지만 음의 길이라서 이게 180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6분의 파이에서 2파이까지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 세타도 여기가 음의 각으로 180도 반대로 다 내려와서 그 다음도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에서 파이까지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로 갔다가 6분의 5파이에서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 그림이 무슨 모양이 되겠어요? 아까 심장형이라고 하기엔 안에 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리가 있는 와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코사인 2세타를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2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2세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2가 붙었을 때와 세타가 2가 붙었을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대칭성 확인해 봤더니요. X축 대칭인 거 확인됐어요. 얘도 참조 그림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도 바로 특수각을 하지 않고 예민한 그림이라 지표좌표 전체 그림으로 지금 이 그림 R은 코사인 2세타죠. 그래서 주기가 반으로 줄어서 파이까지인데 이 파이까지 다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아까 분석했듯이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는 1에서 서서히 줄어서 0까지 가요. 여기 1번 영역이 이거예요. 1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서서히 줄어서 0까지 가고요. 그 다음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2번 구간이죠. 저 2번 구간은 0에서부터 길이로는 1이지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얘랑 모양 쉐이프는 똑같아요. 단지 반대로 가죠. 0에서부터 서서히 줄어서 절대값이 1로 가지만 얘네들 그냥 양의 1이 아니라 음이기 때문에 반대 180도 반대로 가는 이쪽으로 나타나는 게 2번 영역이에요. 즉 이쪽이 반대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되고요. 3번 영역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인데 거기에서도 길이는 얘랑 대칭이랑 똑같이 1에서부터 0까지 주는 모양인데 같은 모양으로 대칭 모양을 갖는데 걔가 음이었기 때문에 얘 역시 반대 방향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4번 영역 즉 4분의 3파이에서 파이까지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쭉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되죠. 4번 영역이고요. 5번 영역 파이에서 4분의 5파이 1에서 서서히 줄어서 0까지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4분의 5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 여기인데요. 얘는 0에서 길이로는 1이지만 제가 음의 1이니까 똑같은 0에서 1까지 바뀐 게 음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6번이 이쪽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아까 빠졌던 여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7번 2분의 3파이에서 4분의 7파이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대칭이면서 절대값은 1에서 0으로 줄지만 음의 1이니까 이번에 반대쪽 180도 반대쪽 7번이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8번 4분의 7파이에서 2파이 사이 0에서부터 서서히 늘어나서 1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1번이 여기로 갔다가 2번 이쪽 게 음으로 넘어가서 다 꺾어지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 거도 꺾어져서 이쪽으로 오면서 4번은 그대로 이렇게 됐다가 5번 이렇게 갔다가 6번 얘가 반대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갔다 7번도 반대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갔다가 8번 이렇게 완성되는 이러한 네잎클로버 모양이 된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네잎클로버를 그 텀수로 표현을 못 해보셨을 텐데 이와 같이 이 코사인 세타로도 충분히 극방정식에서 네잎클로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조금 흥미있을 만한 대표적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만한 사역장미라든지 혹은 심장형이라든지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고리가 있는 와우선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걔가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 그래프 모양 그래서 그 패턴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패턴 3가지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와우선도 알아두시면 좋지만 마지막에 했던 3가지에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그 심장형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와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K역 장미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오늘 했던 거 충분히 좌표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등등 충분히 복습하셔서 다음 수업 시간 따라올 때 별 지장 없도록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